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극한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도 폭우와 폭염이 겹치면서 지난해보다 3주 빠르게 녹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초록빛 녹조로 뒤덮인 대청호. 물속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육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와 뒤엉킨 녹조띠가 퍼졌습니다. 대청호에 물을 한번 떠보면 이렇게 녹색 알갱이들과 각종 부유물들이 가득합니다.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비릿한 악취가 풍깁니다. 지난달 20일 대청호의 상류 구간인 회남수역에는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주 정도 빠릅니다. 지난달 초 집중호우로 가축분뇨와 하수 등 오염원이 대청호에 유입된 데다 폭염까지 겹치면서 유해 남조류가 급격히 번식한 탓입니다. 문의수역과 추동수역도 경보가 관심 단계로 격상될 만큼 녹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하루 8시간씩 녹조 제거 작업을 벌였지만 요즘 같은 폭염에는 녹조 제거선 운항도 멈췄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현재까지 수돗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수지 아래에 수온이 낮은 녹조에 영향이 없는 쪽에 물을 치수를 해가지고 정수장으로 보냅니다. 고도 처리에 대한 설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녹조는 이미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취를 감추면서 어민들은 올해 조업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조금 그래도 늦게 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더 빨리 오고 하니까 고기 자체가 어떻게 우리 먹고 살기가 힘든 거지 지금. 지난해에도 녹조는 12월이 넘어서야 사라졌습니다. 올해도 녹조와의 긴 싸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음성에서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20분쯤 음성군 맹동면의 한 논에서 비료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15분쯤에는 원남면의 한 밭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온열 질환 가능성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이수지 그림책 작가의 작품들이 충북도청 그림책정원 1937을 찾았습니다. 작가의 신작은 물론 최초 공개작까지 만날 수 있는 기획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80년 넘게 행정사무 공간이던 옛 도청 본관이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백으로 그려진 현실 공간. 아이의 상상이 시작되는 순간 강렬한 색채로 알록달록 물듭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 누구나 볼 수 있는 글 없는 그림책은 독자가 자신만의 이야기로 채울 수 있게 초대합니다. 그림책 정원 1937이 마련한 첫 기획 전시, 빛나는 아이들 이수지의 그림책이 개막했습니다. 빛나는 아이들이란 제목처럼 정말 그냥 아이들의 밝음과 환함과 예쁨을 여기서 누리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사랑해 주면서 그런 마음 가져갈 수 있는 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이수지 작가. 파도야 놀자, 여름이 온다 등 작가의 대표작은 물론 신작과 최초 공개작까지 2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트 프린트와 미디어 콘텐츠로 구현한 그림책 속 세계는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생동감 넘치고 약간 발랄한 느낌? 생긴 느낌이 들어서 보면서 나중에 저희도 아이가 생기면 한번 와봐야겠다? 약간 그런 기대를 좀 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림책 정원 1937은 개관전인 정승각 그림책 원화전을 시작으로 그림책 페어, 예술화 놀자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여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로 독서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개관 이래 그림책 정원을 찾은 방문객은 약 10만 명. 민선국이 충청북도는 옛 충북도청 본관을 탈바꿈한 그림책 정원 조성에 176억 원 상당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청주의 원도심과 연계해서 이 지역이 문화의 다양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랜드마크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근대 건축과 그림책이 만난 그림책 정원 1937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금은 한적한 피발령은 한때 청주와 보은을 잇는 주요 고개였습니다. 이제 이 피발령은 라이더들의 성지로 떠올랐는데요. 이런 점에 착안해 마을 속으로 청년들을 끌어들여 정착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발령의 젊은 마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청주와 보은을 잇는 피발령. 지금은 한적해진 고갯길은 전국의 젊은 라이더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젊은 활기가 번지게 된 이유입니다. 카페와 작은 동네 서점은 피발령을 지나치던 사람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와 쉬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이런 변화를 불러온 건 지역에 뿌리 내린 청년들. 의기투합한 청년들은 이곳에 지역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주식회사 형태의 청년단체를 만들었고 라이더들을 반가운 손님으로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손님이 될 수 있는데 왜 저들을 그냥 둘까? 같이 이제 마을의 어떤 손님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마을의 일원으로서 조금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조금 해보면 재밌겠다. 청년들은 라이더와 마을을 잇는 축제를 열고 사람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를 만들어갔습니다. 활동은 해외 마을과의 교류로도 이어졌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러니까는 해 뜨면 전부 일 나가고 우리가 사람을 볼 수가 없었지.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라이더들 오면은 여기서 밥도 먹고 가고. 가장 큰 과제는 청년들이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보은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거 공간을 마련했고 청년단체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처럼 공유주거가 마련되면서 5가구, 아이들을 포함해 8명이 새로운 회인 주민이 됐습니다. 좋은 인상만 가지고 갔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인구 1,600여 명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청년들의 실험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신용환 지사는 오늘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신 지사는 오창과학산단 내 35개 기업, 청주 일반산단 내 30개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 산단별 현황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신 지사는 창업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국회는 청주 가정법원 설치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균형발전 충북본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주 가정법원 설치법은 통과시키고 청주 가정법원 설치법은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도민들은 가정법원 사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가정법원 설치법은 지난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기상관측일에 최악의 폭염이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면서 요즘 얼음 제조 공장은 분주해졌습니다. 주말까지 반납해야 할 정도로 끝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대목을 만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한 팥빙수 전문점. 밀려드는 손님에 가게 직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얼음을 갈려 포장하랴 잠시의 쉴 틈도 없습니다. 팥빙수를 받아든 손님의 얼굴에는 화색이 돕니다. 시원해. 우리 맛있게 먹고 가자.
가족끼리 사이좋게 팥빙수를 나눠 먹으며 더위에 지쳤던 몸을 달래봅니다. 걸어오면서 죽을 뻔했는데 1분 정도 걸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와서 좀 시원해가지고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얼음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얼음 공장은 대목을 맞았습니다. 깨끗한 식수를 틀에 넣고 사흘 동안 꽁꽁 얼리면 덩어리 얼음이 나옵니다. 무려 130kg이 넘는 덩어리 얼음을 쉴 새 없이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만드는 덩어리 얼음은 500여 개, 용도에 따라 쪼개서 식당이나 카페 등으로 파는데 그날그날 돈이 다 납니다. 만들어진 얼음을 보관하는 냉동 창고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이 넓은 냉동 창고가 거의 빌 정도로 얼음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은 주말까지 반납한 채 얼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분들도 많이 사러오고 하니까 많이 느끼지. 한 10개 사가면은 한 50푸대 사가고 이것도 뭐 한 100개 가져가면 200개, 300개씩 가져가고 하니까 더 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더위에 얼음 공장의 바쁜 하루가 매일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충주시가 최대 20만 원을 페이백하는 반값 여행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가 전액 시비를 투입해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숙박 여행은 지출액의 최대 50%, 당일 여행은 최대 30%까지 지원하며 한도는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 최대 20만 원입니다. 충주를 여행하고자 하는 외지 관광객은 매달 1일 오픈하는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출발 하루 전까지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공직 부패 전력이 있는 박병국 전 경무관의 충청북도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임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사를 2급 상당의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은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비 확보는 개인 인맥이 아닌 정책의 타당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충청북도는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한 인사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가 내년 신규 고향사랑 기부사업 3건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기부사업 2건은 통합돌봄 안전클린하우스와 별빛 치유정원 조성사업이고 지정 기부사업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생활공간 조성사업 1건입니다. 통합돌봄 안전클린하우스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별빛 치유정원 조성은 산림휴양 콘텐츠 확보, 아이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아동 양육시설 숙소의 노후 붙박이장 교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천문화원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제천시민회관에서 특별전을 엽니다. 독립을 향한 마음, 노래가 되고 처방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일제강점기 의료인들의 헌신과 독립운동, 음악과 공연예술에 담긴 민족의 저항정신을 조명합니다. 전시회는 독립운동의 다양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태극기 사진전, 나라사랑 스탠드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충북교육청이 오는 7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81곳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장학사와 현장 실무 지원단이 학교 업무 담당자와 1:1 맞춤형으로 작성 관리 실태와 기재 지침 준수 여부, 정정 절차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등의 작성 방법도 함께 안내해 학교 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청원생명쌀이 3회 연속 전국 최대 규모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청원생명쌀은 지난 2022년 전국 최대 규모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처음 획득한 데 이어 올해 또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국가가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가운데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농산물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괴산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35분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5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이후 A씨는 청주시 강내면까지 도망쳤지만 이후 자수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겁이 나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친분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도박에 탕진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지인 3명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5,700여만 원을 빌린 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쓰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편취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